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쟁터,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공격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인트 베어인데요. 오늘은 이 러시아 연계 해킹 그룹의 비밀스러운 작전 계획을 샅샅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위협 정보 프레임워크죠. 바로 마이터 어택의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들의 핵심 전술을 짚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볼 거예요. 먼저 세인트 베어가 대체 누구인지 그 정체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엔 이들의 3단계 공격 공식을 뜯어볼 겁니다. 이어서 그들이 쓰는 핵심 무기와 공격 패턴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적을 알려면 일단 정보 파일부터 열어봐야겠죠? 세인트 베어,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세인트 베어는 2021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 러시아와 연계된 해킹 그룹입니다. 이들의 주된 공격 대상을 보면요. 주로 우크라이나나 조지아의 정부기관 같은 곳들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을 노리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요. 이들이 세인트 베어라는 이름 하나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톰 0587이나 TA471처럼 여러 별칭으로 활동하면서 추적을 피하는데 이게 바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복잡해 보이는 공격 방식을 아주 명확하게 3단계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세인트 베어는 과연 어떻게 목표물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는 걸까요? 이들의 첫 수는 대체 뭘까요? 이들의 공격은요, 잘 짜인 3막짜리 연극 같아요. 1막은 시스템에 슬쩍 발을 들여놓는 초기 침투, 2막은 안으로 들어가서 명령을 실행하는 시스템 장악, 그리고 마지막 3막은 자신의 흔적을 싹 지우는 탐지 회피입니다. 이 3단계가 바로 세인트 베어의 공격 공식인 셈이죠. 1단계, 초기 침투입니다. 이들은 특정 목표를 정해서 아주 교묘하게 조작한 이메일, 그러니까 스피어 피싱 이메일에 악성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요. 아니면 실제 정부기관 웹사이트처럼 그럴싸하게 꾸민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서 악성 링크를 누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일단 시스템에 침투하고 나면 2단계인 시스템 장악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진짜 영리한 점이 뭐냐면 이들이 파워쉘이나 윈도우 명령어처럼 원래 시스템에 내장된 도구들을 쓴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도구를 사용하니까 보안 시스템 입장에서는 공격을 알아채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마지막 3단계에서 이들의 치밀함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훔친 디지털 서명,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 같은 걸로 악성 코드를 정상 프로그램인 척 위장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윈도우 디펜더 같은 백신을 직접 건드려서 아예 방어 체계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세인트 베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쓰는 걸까요? 이들을 이렇게 위협적인 공격 그룹으로 만드는 비밀병기와 그 영리한 기술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인트 베어한테는 2가지 핵심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감염된 시스템을 마음대로 원격 조종하게 해주는 세인트 봇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문서나 기밀 정보를 훔쳐내는 데 특화된 아우스트리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 있죠.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디스코드의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그러니까 CDN을 악성 코드 유포 경로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디스코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쓰는 플랫폼이잖아요. 바로 그 신뢰를 역이용해서 보안망을 우회하고 악성 코드를 숨긴 아주 현대적이고 교묘한 수법인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데이터를 통해 이들의 공격 패턴과 선호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 기록된 걸 보면 세인트 베어가 사용하는 공격 기술은 총 18개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한 사실을 보여주죠. 총 18개 기술 중에 압도적인 수인 15개가 윈도우 운영체제를 겨냥하고 있어요. 맥 OS나 리눅스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죠. 이들의 주된 전장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공격 전술을 뜯어보면 이들의 핵심 전략이 뭔지 딱 보입니다. 바로 실행과 방어에 피해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 두 전술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이건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3단계 공격 시나리오, 즉 들어가서 실행하고 숨는다는 전략을 데이터가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결과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기술적인 분석들이 현실 세계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적의 작전 계획, 즉 행동 양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효과적인 방어의 첫 걸음이에요. 세인트 베어의 공격 방식을 알면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한 발 앞서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세인트 베어의 현재 모습을 분석해봤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위협은 절대 멈춰있지 않죠? 이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진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다음 공격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오늘 분석이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고맙습니다.